오, 쉣.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연락이 생각보다 해외분들한테도 되게 DM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고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일찍 떨어졌는데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적지 않게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잘생겨서 그래. 잘생겨서 그냥 그래.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유명까진 모르겠는데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돌 닮아서 그래. 나 지금 되게 욕먹었잖아. 아이돌 떨구면 왜 못해? 그게 재미없어서 어떻게 보냐고. 아이돌을 떨구면 어떡하냐고. 저는 확신의 X인 게요. 저한테 승은이를 찾거나 호종이를 찾아요. 제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은 유명한데, 내가 진 손은 유명한데 내가 아니라 이승은과 기호종이 유명하다. 채은이도. 왜냐하면 주변에서 잘 봤어. 너 잘 봤고 근데 혹시 승은이랑 친해? 잘 봤어. 근데 혹시 기로종이랑 친해? 잘 봤어. 너 우승한 애랑 팀이었지. 걔랑 친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친해. 친하지. 그럼 친하지. 그렇습니다. 저는 안 유명하고요. 여러분이 유명하신 걸로. 저는 인스타를 한 2년 정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인스타를 한번 열었는데 팔로워가 갑자기 한 50명, 60명 이렇게 늘고 DM도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성이 안 찹니다.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직 안 열었어? 혹시 제 팔로우 요청 안 받아주신 게 안 하셔서 안 받아주신 건가요? 제가 한 이쪽에 3번 정도 보냈거든요, 팔로우 요청을. 안 받아줘! 친구 누르면 다시 팔로 누르는 거. 나 알람이 안 가는 걸까봐 다시 눌렀는데 안 받아줘! 정성입니다, 정성 저것도. 아니, 제가 인스타를 일주일 전에 처음 들어가서 2년 동안의 공백 동안 보내셨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약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 답장도 해드리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X? 하지만 더 많이 보내주세요. 전 겸손하게 중간했습니다. 똑같은 이유. 일단 전 유명해진 것은 느끼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인 게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연락은 이제 많이 보시고 이제 카톡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오프라인 모임을 전혀 못 나가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약간 트루먼 쇼처럼 나를 놀리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는 원래 유명해요. 아 멋있다. 오. 하나, 둘, 셋. 사실 그 스마트꼭질에서 이제 배신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좀 뭔가 퀘스트 때 뭔가 내가 좀 부진하나 싶어서 일부러 배신을 한 게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게 뭐 크게 영향 주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멘트를 칠 때 이제 죽여야 돼요. 죽여야 이겨요 하는 그 멘트를 조금 더 이제 당연히 죽여야 이기는 건 맞지만 좀 더 세게 말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촬영장에서 저희가 느꼈던 게 영훈님이랑 충명님의 그 기행 몇 가지를 빼면 이거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 방송은 제발 방송으로 봐주세요. 제발. 게임이 너무 길어. 자, 하나, 둘, 셋. 저는 뭐 실제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다. 저는 촬영 일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촬영 3일차가 진짜 힘들었던 게 3일 밤샘 근무하고 그날 1시간 자고 메이크업 받으러 가서 그 게임을 새벽 3, 4시까지 경매부터 모든 걸 다 해서 진짜 마지막에 666 맞고도 그래 집에 가자. 아, 이런 분위기였어, 맞아. 결국 모든 문제는 맞물 경매네요. 근데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 다만 게임은 좀 시간에 당해서 했어야 됐다 그 게임. 그래서 하지 말고. 정확히 여러분, 정확히는 골드뱅크가 문제였어요. 인정. 골드뱅크 때문에 밀렸고 그 밀린 거가 맞물 경기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와, 쟁이야. 아, 징표 소유자들. 하나, 둘, 셋. 아 저는 근데 저한테 너무 화가 났어가지고 마지막 회전에서 2대 0으로 지고 나서 그 컷 찍고 1회전 나가기 전에 구석에서 진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제 능력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썰에서 할 게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그 1회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그 게임 끝났어요. 이겼어. 근데 기분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좀 개인 자유 시간이 있어서 이제 2층에 가가지고 저도 좀 혼자 사색이 좀 잠겨 있으려고 혼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승은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벌써부터 상태가 안 좋아. 이게 아마 그 불사의 징표를 얻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 불사의 징표 할 때 영상에서 보면 이미 승현이 한번 울었어요. 약간 그게 언제였냐면은 딱 제가 저를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더니 뿌앙 하면서 우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 혜수야 일로 좀 와봐라 이래가지고 혜수야 일로 좀 와봐라 얘 좀 챙겨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때 엄청 울고 그래서 이 영상에 안 남겼던 왜 울먹울먹거렸던 그 이유가 그때 약간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서러움이나 이런 게 폭발을 해서 엄청 울고 나서 그 촬영을 들어가서 그때 울고 있었던 거였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짧게 한 가지만. 저 X 들었는데 저 지혜님한테 화낸 거 진심 아니고요. 절대 진담 아니고요. 카메라에 담겼고 방송에 안 나갔지만 끝나고 저희 연합들 불러서 해명했어요. 제가 이 사람 멘붕 시켜서 같이 탈락자 가자는 거고 진짜로 화낸 거 아니다. 다 해명했고요. 방송에 안 나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략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운했던 건 뭐였냐면 그 골드뱅크 할 때 혜수님이 그걸 살아 올라오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아니 이게 왜 살아 올라오지 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 올라올 수가 있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에 그게 좀 약간 그래서 서운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서운함의 대상이 혜수님이 아니라 혜수님이 올라가도록 도와준 7등, 8등 플레이어들인 건가요? 그 상황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 상황적으로 와 이게 엄청난 이득을 보고 리스크가 없어진 게 상황이 이렇게 풀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떨어진 적이 없어. 재수없어. 저는 방송을 보면서 그 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플레이를 전부 다 짚어봤는데 제가 고양이를 안 뺐던 거 빼고는 전부 다 최선의 플레이였어요. 좀 더 똑똑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탈락한 회차에서 승우님이랑 대결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대결할 때 이제 손을 안 들고 정답을 얘기했던 거 그게 가장 크게 걸리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도 승우님한테 7개 데미지를 받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영호 형이랑도 마지막으로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해서 약간 손을 못 든 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와 마이 갓. 하나, 둘, 셋. 우리는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 둘, 셋. 이건 배채원 이승은 의상하기 그건데? 야, 너 지지해줬는데. 체험팀. 아니, 이게 진짜 억울한 게요. 체험하는 저는 그 게임을 이기게 해주진 못했지만 전 다음 게임 룰도 미리 알려주고 지지자로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좋아요. 저는 바꾸고 싶다는 게 뭐냐면 이제 충명님까지 끌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좀 재밌는 전략을 먼저 제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밌는 전략에 갔다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앉았는데 테이블이 다 승우님 팀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게 더 재밌었어요. 나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표정이. 진짜 방송에서 근데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진짜 진심을 담은 게임이었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오. 이제 다음 질문인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인 기간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어떤 방송에 나오지 못한 어떤 TMI들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혹시 저는 진짜 TMI인데요. 그 6회전 때 방송 보고 한 건데 약간 수식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40만 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물지의 초월을 은별을 복사하는 데 썼었는데 사실은 복사를 안 해도 끝까지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물지의 초월로 복사기를 복사해서 그 복사기로 1.01이랑 마이너스를 복사하면 40만 점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승자에게 도전을. 그러면 지혜님은 혹시 TMI? 사실 뭐 저는 TMI라고 하기엔 너무 정말 소소해서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이제 호동님께서 주신 젤리가 너무 맛있었던 것과 젤리가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에 놓여있던 초콜릿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또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졌는데 야금야금 먹으면서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보단 그래도 게임의 기믹이나 아이템을 많이 찾아주신 혜수님께서는 어떤 TMI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 TMI 겸 좀 해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진짜 놀림 많이 받은 게 3개가 있는데 목줄 묶인 개 주인님이랑 멍멍으로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요. 다 이게 유서가 깊은 밈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두뇌 게임류를 워낙 좋아하면서 시청자로 진짜 뭘 많이 보는데 사실 제 최애가 라이엇 게임이라는 만화이자 일드이자 한드인 그 여러분 명작입니다. 안 보신 분 꼭 보세요. 명작이 있는데 이제 그 라이엇 게임에 남자 주인공인 아키야마랑 이제 여자 주인공인 한자키 나오가 나와요. 정말 TMI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대신 이제 복수를 해주면서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오글거리긴 하는데 나는 칸자키 나오에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라서 내 주인을 속상하게 한 사람들을 다 물어버리겠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보시는 분들도 다 라이엇 게임 한 번쯤 보셨겠지 싶어서 누군가는 댓글에 저거 목줄 묶인 개라는 단어 라이엇 게임에 나왔던 대사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해명은 해주지 않고 나만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라이어 오해예요? 게임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봤는데 몰랐어요. 아니 봤으면 알아야지 그 명장면을 그게 뭔데요? 나는 칸타키 나오면 충성하고 충성스럽고 충직한 개야. 이게 얼마나 명대사인데. 저랑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충성스러운 강아지였답니다. 김경호 생각났었는데 주인님 막 이렇게 이상민 하셨던 그거 생각이 좀 났었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원작에 그걸 따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오해가 깊었다. 그래서 혹시 주인님은 TMI가 없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레이드를 당해서 죽었는데 PD님 말로는 그것도 생각보다 오래 살아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새벽까지 가게 된 거는 제가 너무 오래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주인님 절대 안 죽어. 역시 주인님. 혹시 승우님은 어떤 TMI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저랑 시간지기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이제 시간지기로서 중간에 딜러처럼 있을 때마다 시간의 방을 가거나 이럴 때마다 너무 오참을 하느라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지기 고등학교 때도 그 모자 쓰고 있었나요? 그 모자를 쓴 채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씌워줬어요. 고등학교 때. 미인이 씌워준 건 못 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승우님의 에피소드까지 듣고 나니까 점점 이 게임에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근데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잘 살아남는 비법이 너무 궁금하고 오래 살아계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레이드를 당해 제일 먼저 장렬하게 가장 멋지게 죽으신 저희 충명님께 혹시 활약하기 위한 팁이 어떤 건지 여쭐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두뇌 서바이벌을 이걸 한 번 나와본 게 이제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인데 그래서 사실 활약하는 방법을 잘은 모르겠고요. 저의 케이스는 일단 첫 번째로 방송 분량을 생각해라. 이상한 짓을 하면은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을 할 때도 약간 아웃라이어적인 좀 게임의 룰 바깥에 있는 듯한 전략을 최대한 구사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덕분에 방송 분량이 잘 챙겨져서 활약이 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혜수님은 혹시 어떠실까요? 사실 제가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기에는 3화의 제목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할 때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믿을 수 있는 팀원 하나를 꼭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서바이벌 게임은 결국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살아남는 게임이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찔러야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우리 둘만큼은 절대 서로를 찌르지 않겠다라는 동맹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동맹이 같이 게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 회전마다의 게임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회전마다의 게임에서는 같이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탈락 후보 매치 같은 걸 할 때 그 탈락자 후보를 내 연맹으로 고르지 않게 제가 힘써주겠다는 믿음 약간 이런 거라도 이 모든 게임보다 위에서는 연맹이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채훈이도 그런 연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충명님한테 정보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작은 게임들의 에피소드보다 더 크게 생각한 연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호님은? 네, 저는 두뇌 서바이벌류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사설 그런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막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준성님 떨어진 그 화가 몇 화였죠? 제대로 안 보셨나요? 설마 내소를? 5화인가? 4화예요? 5회전이자 4회? 4화? 네, 4화. 4화의 엔딩에 나왔던 게 저의 평소에 가장 그 가치관과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새로운 길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잠깐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주변에 두루두루 이렇게 좀 잘 관계를 하면서 누구 적을 안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덕목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존이다.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서바이벌 게임 하면서 통수를 완전히 그렇게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의 통수를 친, 통수를 쳤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승은 씨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어떤 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충명님처럼 사실 지니어스류의 게임을 해본 적이 메인 참가자로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저 더 지니어스도 안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게임을 다 잘 모르는데 이력들을 봤을 때 다들 이런 게임 경험이라던가 방탈출이나 이런 퍼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전략은 적을 지지 않는 친화력이 높은 플레이어가 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사람들을 보고 그 행동을 좀 따라하는 그 배우면서 좀 따라하는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자라고 생각이 해서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제 누군가 이제 저한테 뭐 보여달라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따라 했는데 이제 혜수 언니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오픈해야 되고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를 시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정보도 안 보여주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 그래서 저만의 팁이 있다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살려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그 말투도 혜수 언니를 뒤로 갈수록 따라하는 말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에서 1회전 게임을 할 때도 충명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중립이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살짝 채은이 쪽이었어요. 처음엔 채은이 쪽이라고 하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립이겠다 게임을 재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 자리로 오셨을 때 제가 했었던 말이 저희는 최단 기간으로 게임을 깰 거다라는 그런 재밌어 보이는 워딩을 줘가지고 좀 충명님을 꼬드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저만의 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까지 들었으면 우승자 얘기도 안 들어보셨죠? 세훈님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약간 서바이벌 게임이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활약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가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재밌어야 또 재미있는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약간 자기 확신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소신 있게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재밌어 보이는 거 자기가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혹시나 떨어지는데 기여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임들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되게 게임 진행하면서 화술이 되게 뛰어나시다는 평가를 또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어떻게 하면 그런 측면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DM이나 댓글도 받았었는데요. 뭐 협상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냐, 아니면 뭐 연봉 협상 잘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중요합니다. 연봉이 진짜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하다. 연봉 협상 잘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뭐 화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협상이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플레이어분들도 현실에서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전 현실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다 해주고 웬만하면 들어주고 하지 그걸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두뇌 서바이벌 게임류에서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 이거 제 미천이라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아마 아까 호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5대5가 아닌 6대4의 협상을 5대5처럼 보이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두뇌 서바이벌 게임류에는 두 가지 큰 욕망이 있는 게 내가 이 게임에서 1등하고 싶다라는 욕망이랑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제가 1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협상을 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1등은 하기 어려운 거고 내가 그걸 확신을 줄 수 있다는 확신도 이 사람도 없을 거고 다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얻는 안도감 대비 난이도가 쉬워요. 예를 들어 제가 데스매치를 가겠다 해도 되는 거고 내가 탈락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널 안 찍겠다도 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5대5가 아닌 6대4나 7대3 정도의 협상을 할 때 3이나 4에 그걸 얹어요. 대신에 너가 절대 안 떨어지게 해줄게. 내가 너가 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무조건 만들어줄게. 내 연합을 통해서든 뭐든 이렇게 협상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런 협상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렇게 오퍼를 줬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로도 들려서 거절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는 협상을 하기 전에 일단 오케이라는 답을 보통 하게끔 얘기를 먼저 다 한 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들이미는 편이라서 그래서 사실 충명님이 거절하셨을 때 좀 당황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름 한 10년 정도 이런 걸 해보면서 이렇게 쫙 했을 때 그렇게 거절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저렇게 칼같이 아니요 하신 분은 사실 처음 만나보는 유형이라서 어떡하지 싶은 그게 약간 있었어서 진짜 개꿀이었거든요. 그거. 사실 개꿀로 보이는 개꿀이었거든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저는 시간의 진표를 먹겠다는 생각이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 있었으니까 탈락 후보 가도 상관없다라는 말로 했던 전략이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락 후보 절대 안 하고 잘하면 우리 팀에서 1등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지혜의 징표도 대충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면 듣기에 따라 되게 내가 치린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협상이라서 되게 좋은 거였고 실제로 영호님은 좋은데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충명님이 대단하시기도 했고 사실 이런 주로 협상을 하는 편이라 여러분이 누군가 협상을 할 때 이득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먼저 없애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당근을 주기보다는 채찍을 안 맞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게도 연봉 협상은 저도 망했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올해 연봉 협상이 망해서 보고 계시죠 부장님?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어둠의 심리학 권혜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바이벌 저도 게임 좋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참여를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한 다음에 다른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호정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두뇌 서바이벌 게임을 원래부터도 좋아했었고 많이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아직도 이런 거에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고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4가지 소원 하고 나서 제가 데빌스 플랜 2 시뮬레이터에도 한번 붙었어가지고 엔딩 크레딧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두뇌 서바이벌 게임이 열릴 때마다 좀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큽니다. 참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연세대학교 내부에서 찍은 딜레마 게임이라는 거에서도 나갔었고 뭔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또 열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를 해보려는 기회를 잡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가지 소원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저 스스로는 아쉬운데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충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음에 또 이런 거 열리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사실 두뇌 쓰는 모든 활동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요. 뭐 퍼즐도 하고 방탈출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미군 게임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뇌 서바이벌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참가할 의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정치 싸움이 되어가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에 언젠가 두뇌 서바이벌에 또 가게 된다면 딱 내소 정도만 있는 더 이상 정치력이 강하게 관여하지 않는 그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바라세요. 여러분 4가지 소원은 아시겠지만 정말 퀄리티가 높고요. 정말 제작진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지니어스, 데빌스 플랜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진짜 수준이 높아요. 정말 수준이 높게 만들어진 게임이라 사실 내소 정도 이 정도면 안 나오겠다는 소리예요. 내소 정도 수준이 안 나오겠다라면 시즌2를 만들어 달라. 무방하다. 근데 저는 이제 완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정치력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 경매도 그렇고 그 숨바꼭질도 그렇고 좀 정치 싸움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것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이것보다 더 작아버리면은 약간 두뇌 서바이벌이 아니라 퀴즈 프로그램 그냥 정답 잘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방송적으로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제 허용선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우님은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두뇌 서바이벌 이런 프로그램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고 싶고 큰 물, 그러니까 뭐 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두뇌 서바이벌에 나가보는 게 제 꿈이어서 그런 것들 뭐 나올 때 데블스 플랜 뭐 아니면 뭐 이런 게임들 나올 때마다 면접 같은 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매번 떨어져서 작년부터 세운 계획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차라리 내가 유명해지자. 저 사람들이 날 부르게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유명해지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좀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바빠서 결국 실패했고요. 올해부터는 좀 그래서 유명해질 만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들이 날 섭외를 하게 만들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이제 4가지 소원이 정말 유명해졌다고 체감이 되는 게 제가 4가지 소령을 촬영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송까지 다 나오고 나서 한 몇 달 전에 싱가포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나를 섭외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저요? 내서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 동남아 쪽에 한 2만 명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와. 거기서도 다들 이제 뭐 봤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셔도 이미 유명하실 겁니다. 제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넷플릭스 뭐 어쩌고 데빌스 뭐 플랜 웨이브, PD님 네이버 다 정정현 뭐 있어 크라임씬 PD님 다 잘 보고 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열성적인 참가다 네, 뭐 예비 그렇다고 참가다 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우승자이신 채훈님의 또 계획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번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연락.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사설이 너무 길었구나 내가. 이게 바로 스타? 간결하네요. 역시 우승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명씩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그 방송 올린 걸 봤는데 생각보다 댓글로 엄청 많이 달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해석 못하는 글도 막 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댓글 안 달아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일단 이 제작진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수익이 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형 프로그램 데빌스 플랜이나 더 지니어스 같은 건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풍족한 환경이 전혀 아닌데도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해주시는 점이 진짜 이 지니어스 문화와 서바이벌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꼭 이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못 오신 선배님도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 어떤 현생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언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서바이벌 필드에서 나와서 활약하는 것도 기대해 주시고 아니면 마인드 제로에서 또 이제 또 거창한 걸 만든다면은 그것 또한 기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많은 홍보와 알림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팔로우, 리트윗 막 많이 해서 전 세계로 저희 이제 4가지 소원이랑 스튜디오 마인드 제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소원 Q&A 이렇게 9명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을까요? 이야기꾼과 시간지기의 Q&A도 곧 올라온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많은 이들을 감동케 한 4가지 소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해준 마인드 제로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안 돼. 다시 돌아와. 다음엔 진짜로 다 같이. 진짜 어렵다. 10초만 줘요, 10초만 줘요. 저 정했어요. 빨리 바로 갑시다. 여러분 반반 안 돼요. 반반 안 돼요. 반반 안 돼, 반반 안 돼. 이거 질문 안 하실 거죠? 그냥 짧게. 한번 넘어갈게요. 반반 안 돼요. 여기 있어. 반반 안 돼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